5회 12번 할까요? 예. (5회) 12번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기본적인 연산 문제일 것이고, 일단은 정리를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가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로그에 대한 연산이니까 연산 문제는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푸는 게 핵심이 될 거다. 뭐가 문제가 될 거다. 뭐라고 하는 게 안 들려? 밑변환 공식이 문제가 돼요. 100% 밑변환이 문제가 돼. 실제로 이 문제도 밑변환 문제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밑은 밑이 1 로그 3이고, 분자 형태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됐죠? 앞으로 일단은 빼놓은 다음에 네가 그대로 가지고 가게 정리를 합시다. 됐죠? 반대쪽은 그냥 연산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밑이 3인 2의 n제곱이 있고, 여기는 밑이 3인 마이너스 1제곱이 있겠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깔리지만 상관없고, 다시 진수가 먹어주면은 C의 마이너스 1제곱. 정리를 해주면은 우변은 밑이 3인 형태의 C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또한 이 녀석은 그대로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밑이 3인 A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진수끼리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AN분의 1의 형태가 C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은 AN이 2의 n제곱분의 C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죠? 이게 해설지는 좀 되게 웃기겠더라고. 해설지 정리한 거 보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따를 이유는 없고, 그냥 지금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 보여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지. (13번입니다) 근데 이거 13번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방식이, 나는 계속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거든 지금 여러분에게.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그래. 왜 그러냐면은 나는 적분까지 녹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원래 속도가 나왔을 때 뭐 적분을 물어보긴 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나는 문제 접근을 속도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사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적분에서 사용을 하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랑 비슷하게 양상이 움직여.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 풀이 방법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동한 거리 x1t를 x1 제로 처음에 있었던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뭐 0부터 t까지 v1t의 dt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답지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방법이랑 좀 달라서 내가 일단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볼게.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PQ에서의 속도가 나왔대요. 근데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자. 그럼 V1T에 대한 그래프는 Y좌편이 일단 양수라고 했으니까 A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의 그래프를 띠겠고, 얘가 V1T라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V1T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둘러싸인 넓이가 무엇일 거다? 이동 거리일 거다.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은, 문제에 무슨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는 거야. 예전에 수상 과정에서 나눴을 때가 나오면 검산식을 세우기도 하지만 직접 나누기도 해. 대처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제안하는 첫 번째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빨라. 그런 걸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과 약간
익숙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숙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 그거는 편한 대로. 오케이? 근데 나는 넓이를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 거지. 자, 근데 PQ가 원하는 건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있었던 점 P는 일단 앞으로 이 넓이만큼 이동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 뒤쪽으로 왔겠지. 여기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시점에 넓이가 같아지는 시점에 결국은 뭐가 되겠어? 원점에 도착을 했겠지 다시. 근데 지금 여기서의 이 그래프의 X절편이 몇이야? A인 걸 볼 수 있으니까 여기 X절편이 몇이어야 되겠어? 당연히 2여야 되겠지. 됐죠? 근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몇이래? 2래.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칸 얘 넓이가 그럼 몇이라는 얘기야? 1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딱 하나만 챙겨가자니까. 속도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가 X축보다 위쪽이면 앞으로 간 거고 아래쪽이면 뒤로 간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fx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처럼. 됐어요? 그렇게 되었고 이 얘기만 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였으니까 2분의 a제곱값이 1인 걸 볼 수 있겠네. 일단 하나 나왔고 두 번째 V2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똑같이 y절편이 2인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절편이 2분의 b인 걸 볼 수 있겠네. 둘러싸인 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칸의 넓이가 2분의 9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둘러싸인 넓이는 4분의 b제곱의 값을 2분의 9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 넘어가 주면은 몇이냐? 1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여기에서 a 값과 b의 값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번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그럼 a 값과 b 값을 알았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v1t에 대한 값이 몇인지 v2에 대한 t에 대한 식이 뭔지를 알 것이고 다시 한번 마지막 그때 t가 알파에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동 거리가 아니라 그 시간 t가 지났을 때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양수 음수 상관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주어진 문제에서는 0부터 알파까지 v1t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계산 결과와 이쪽도 0부터 알파까지 v2t에 대한 적분의 계산 결과의 차가 4가 되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 음수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지만 됐어요? 마지막 거는 지금 일단은 A와 B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서 온 것까지 요 정도까지 좀 오고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얘기를 한번 많이 했어. 이게 이 13번 이 방금 나온 이 유형 있잖아. 얘는 일단은 킬러 자리는 절대 못 들어가. 문제 구성 자체가.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정말 높이 나오면 딱 한 곳 21번 자리 나올 수 있거든. 유일하게. 근데 21번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만약에 21번이나 20번 정도에 나왔다. 그래도 풀이 방법이 절대 안 변해. 풀이 방법이. 그나마 여기서 속일 수 있는 거는 두 물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좀 헷갈리게 하는 거 정도. 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빠지겠구나 하는 상황 판단에서 헷갈리게 하는 정도인 것 뿐인 거지 이 소스 말고는 더 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것만 똑같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가는 형태 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속도식이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 정도만 이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다음 14입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조금 까다로워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솔직히 쓰기 힘들고 딱 그런 느낌이거든. 자 일단 가볼게요. 일단은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진 1보다 큰 지수함수의 형태니까 둘의 지수와 로그에 대한 교점 얘기를 하려면 역함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지. 그쵸? 그래서 둘이 역함수 관계가 될 거고 만나는 점에 대한 P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를 할 거다. P점이라는 점이 존재를 할 거다. 이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 됐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애초에 일단은 양수값을 갖겠지. 로그의 정의에서부터. 됐죠? 그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에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0과 1 사이에 B가 있고 A 값이 일단은 1보다 크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 됐죠? 그러면 이때 어차피 양수가 되는 주어진 이 값들에 대해서 내가 T라고 하는 친구의 좌표에다가 그대로 Y는 A의 T제곱의 그래프에다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 X자리에다가 내가 그대로 T를 대입을 해줄 건데 그럼 T를 대입을 해주면은 A의 T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근데 T의 값이 0보다 애초에 컸으니까 이 친구는 A의 0제곱보다도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할게. 한 번만 다시 할게. 자, 주어진 교점의 X좌표가 T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진 점은 T, T가 되겠고 fx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주어진 그래프가 두 녀석이잖아. Y는 밑이 B인 녀석과 밑이 A인 녀석으로. 저 로그 그래프 잘못. 그래서 그치 얘가 저기지. 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지? 다시 할게. 내가 이거 왜 역함수로 잡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할게. 일단은 0과 1 기점으로 B와 A가 설정이 되어 있고 밑이 A인 로그의 그래프는 증가 그래프가 되겠고 밑이 B는 0과 1 사이니까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가 나오겠지. 일단 정의에서 주어진 교점에 대한 X좌표를 임의로 우리가 T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에서 일단 출발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그래프에서 첫 번째 하나 알 수 있는 게 주어진 교점에 대한 X좌표가 어차피 T라고 얘기를 했고 같은 점을 지나니까 우리는 A의 T제곱의 값이 밑이 B인 로그 T라고 하는 정리를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주어진 그래프가 얘가 어차피 밑이 B인 로그 X고 주어진 이 지수 그래프가 어차피 밑이 A인 로그 밑이 A인 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니까 어차피 X좌표를 대입하면 같은 Y좌표를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억의 조건이 어차피 T의 값이 B보다 작냐를 물어보는데 T가 대체 여기서 어디에 뛸 수 있느냐가 포인트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T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어차피 0보다 클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유는 왜 그래? 어차피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로그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정의역이 무조건 양수값이었어야 되니까 어차피 X좌표는 T가 양수였어야 된다고. 또한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교점이 이미 1사분면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내가 어차피 T의 값이 양수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지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Y좌편이 1인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점에다가 양변에다가 지수에다 T의 제곱을 정리를 해주면 A의 T제곱이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좀 생뚱맞을까? 괜찮을까? 근데 그럼 A의 T제곱이 1보다 크다고 했는데 A의 T제곱이 밑이 B 로그 T잖아. 어차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1보다 크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느낌이 나는 지어야 돼.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느낌인지. 여기는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 부등식 문제는 거의 진짜 한 3년,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와서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 이게 1학년 때 정리를 조금 몇 번 해준 적은 있어, 사실. 근데 어쨌건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원래 얘는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t가 양수잖아. 얘가 어찌 보면 얘도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 갑자기 이걸 왜 꺼내?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건 간에 t의 값이 b보다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좀 더 세세하게 가면은 t는 어쨌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뭐 이런 데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서 봤더니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a의 t제곱이 t가 0보다 크니까 a의 t제곱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의 t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식에서 어차피 미치 a인 t제곱은 어차피 미치 b 로그 t와 같으니까 얘를 맘대로 바꿔줘도 되겠지. 근데 1이 뭐와 같아? 미치 b 로그 b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미치 지금 b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한다. 됐어요? 그러므로 정리상 뭐가 가능한 거야? t의 값이 이런 정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14번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걸 왜 꺼내? 이런 느낌이 나면 정상적이야.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왜 꺼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생뚱맞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 자, 다시 봐봐. 니은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번엔 뭐래? 니은이지. 니은이잖아. 근데 니은은 t의 값이 b의 a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묻고 싶대. 주어진 문제에서.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는 거야. 일단은 t의 값과 b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해볼게. t의 a제곱, b의 a제곱, 1의 a제곱이 a의 a제곱보다 이쪽으로 더 가겠지. 뭘 또 잘못했어. 잠깐만. 바뀌었어. 잠깐만. 다시 할게. 1보다 작아져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한 계산 결과가 어차피 1보다 큰 친구건 간에 작은 친구건 간에 반대쪽으로 움직였겠고, 됐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친구 값에 대해서는 a에 대한 거듭제곱은 어차피 커지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b제곱을 정의를 해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동일하게 움직일 거고 요쪽도 똑같이 a의 b제곱은 요런 쪽으로 움직여지겠지. 대소관계의 비교가. 됐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t제곱을 거듭제곱을 정의를 해주더라도 이 친구의 값은 보이는 것처럼 거듭제곱은 더 이쪽으로 올라가지겠지. 됐어요?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자꾸 뽑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등식 이렇게 생긴 이 14번 유형이 문제마다 출제자가 나는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이거 뭔지 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유일하게 그냥 다 들여다가 다 그냥 갖다 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걸 보여주는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정리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 이렇게 하나 더 있어. 일단은 자 그럼 이번엔 봐봐. 자 지금 방금은 뭐를 했냐면은 거듭제곱에다가 밑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그대로 올려준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임의로 밑을 A나 B로 잡아볼게. 근데 A가 어차피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어차피 지금 이 녀석들에 대한 대소관계에 대한 비교는 어차피 동일하게 움직여지겠죠. 이번에는. 됐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B의 T제곱에 대한 형태는 반대쪽의 방향으로 움직여지겠지. 됐죠?
됐어요? 밑이 t라고 정의가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정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한하는 방식이 어차피 지수 아니면 로그의 형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갖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한테 자격이 지금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세워본 다음에 여기서 끌어서 가지고 오는 것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어쨌건 간에 t의 값과 b의 값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가 있으니까 무엇이 보이냐면은 a의 t제곱과 a의 b제곱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됐죠? 됐죠? 근데 a의 t제곱이 뭐야? a의 t제곱이 여기 a의 t제곱이 미치 b 로그 t가 a의 b제곱과 이렇게 a 쪽과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대로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을 또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미치 b 로그 b의 a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얘와 얘는 그럼 이 대소관계의 비교를 갖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대소관계의 비교는 반대쪽으로 움직여지겠죠. 진수끼리. 됐어요? 그래서 니은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밖에 못해. 솔직히 이 유형의 문제. 근데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더 해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은 방식 자체가 이거를 공부한다고 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건가? 만약에 봐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짝 사기를 친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 가능해. 문제 풀이가.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14번 유형에서는 일단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쟤네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엄청나게 뽑아내고 거기에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봐봐. 자,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서 정리가 돼서 여기 x좌표가 t야. 근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t의 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치? 양수가 되겠지? 그럼 또한 그래프에 대해서 y좌표가 동일하니까 a의 t제곱은 미치 b 로그 t와 같은 값을 가질 거야.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이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a의 t제곱에 대한 결과값은 무조건 1보다 커지겠지. 이렇게 해볼까? 근데 주어진 범위 형태에 대해서 양변에다가 a 값이 1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t제곱을 해주면은 a의 t제곱은 1보다 크겠지. 됐죠? 여기까지. 근데 a의 t제곱이 여기 있는 미치 b 로그 t의 값이니까 1은 미치 b 로그 b니까 그래서 t의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끝났어. 그리고 나서 니은으로 넘어가. 근데 주어진 값을 봤더니 b의 값과 a의 값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됐죠? 자, 이때 어차피 b와 1과 a라고 하는 이 주어진 값들에 대해서 얘가 먼저 안 놔도 돼. 아까 없었어. 어차피 지금 주어진 밑을 a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니은 다시 해볼게. 그러면은 a의 t제곱에 대해서 ab t와 b와 1이 이런 대소관계 비교를 가지니까 문제 방식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줄로 넘어가면 돼. 그냥 그대로. a의 t제곱이 그런데 미치 b 로그 t고 여기가 a, b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네들을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왜 갖다 쓰는지에 대한 약간 좀 이유가 조금 부족하다? 나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기억이나 니은 형태 로그 지수가 나왔는데 정보가 엄청나게 제한적인 상태의 이 문제인데 대소관계 비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은 싹 다 펼쳐봐야 돼. 이 문제는 여기만 가지고 있잖아. 어떤 문제는 여기와 여기를 같이 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나와. 분명히 나온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문제가 있고, 왜냐면은 보태서 역함수나 뭐 다른 것들을 섞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요거를 다 펼쳐주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지금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해설지에서 디귿으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길게 써져 있는데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어쨌건 간에 우리는 점 A를 A, 밑이 B인 A고 요 녀석을 B, 밑이 B인 B라고 정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 보이는 그대로. 이걸 토대로 성분 AP라고 하는 점 P에 대한 좌표 어차피 잡아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줘서 그대로 식을 세워주는 것까지 오시면은 그냥 읽혀지는 문제로 바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기억 니은에 대한 얘기로 바뀔 것이고 요거는 일단은 질문을 좀 다시 받아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근데 기억 니은에서 이게 왜 그런지 아닌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니은까지는 했니? 니은까지는 했던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 좋아요. 디귿 그럼 어디까지 했니? 그렇죠. 아예 못 적었어? 아예 못 적으면은 일단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정의를 그대로 해보면은 점 A가 A, 밑이 B인 A고 점 B가 어차피 B, 1이고 점 P가 T, 밑이 B인 T잖아. 됐죠? 요거 점 A와 점 B와 점 P는 괜찮지? 됐죠? 근데 이건 뭐 할 수가 없어. 일단 직선 AP에 대한 직선 먼저 여기에 대한 직선 구해주고 여기에 대한 직선을 일단은 구해주긴 구해줘야 돼. 뭐 이거는 뭐 왔다 갔다 뭐 얘기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y절편을 그대로 구해서 그 y절편의 차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로 그대로 세워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일단은 두 개 세워보고 다시 얘기해줘 요거는. 알겠죠? 근데 좀 퇴색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았어. 근데 대신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 그러니까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는데 물어보는 게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쌤이 이만큼 써줬잖아. 어떤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데 어떤 문제는 이걸 물어봐. 어떤 문제는 이걸 물어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자주 나오는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얘가 나오면은 얘네들을 쓴다는 게 기존에 깔려있는 생각이 되니까 할만한데 지금은 솔직히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 좀 그렇기는 합니다. 좀 길었는데 15번입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한 가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후루룩 써주는 작업, 요거만 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 자 근데 가족권에 들어왔더니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얘기 어쩌고 저쩌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쫓아갈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차피 똑같이 0으로 가겠죠. 그렇게 잠이 와라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럼 최고 차이 계수 x세제곱, ax제곱, bx꼴 상수항 부분은 0이 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 이제 가족권에다가 이제는 붙들어서 갖다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에 x가 묶이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 것까지. 워낙 유명한 유형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문제다 보니까 자 일단은 가족권에서 나왔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를 끌고 가주신 거고 근데 그 상태에서 n이 주어진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fx가 어차피 최고차의 차수가 3차인데 분모가 어차피 3을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0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모양을 솔직히 읽는 거 없이 그냥 대략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훑었을 때 n이 어차피 4가 넘으면 안 되는데 느낌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당연히 1, 2, 3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서 n의 값에다가 보이는 그대로 만약에 1이 대입이 들어가면은 지금 리미트 x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꼴이 정의가 되겠고 x가 우선적으로 약분이 하나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였으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주어진 fx식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fx가 됐죠? 자, 그렇게 정의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마이너스 2고 식도 일단 한 번 더 쓸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식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 자, 이때 이 친구의 식과 나조건입니다. 원하는 게 절대값 fx-gx라고 하는 친구의 그래프가 x는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고 x는 n의 값이 1이니까 x는 1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몇 가지를 좀 숨겨놨어. 그냥 딱 봤을 때보다 gx가 어차피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일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결정적인 것들을 막 좌지우지하진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어차피 0,0을 지났어야 하고, 됐죠? x 0,0을 지났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얘도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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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그래프들이 되겠네. 됐죠? 그런데 0,0을 지나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x값이 0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0일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선택지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지겠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접해주면 되겠네. 근데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접어 올린 친구가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형태가 될 것이고, 됐죠? 아래쪽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의 절편이 1, 여기서의 값이 0인 것까지 확인. 되셨죠? 됐죠? 그럼 뭐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쓸게. 그래서 절대값 fx-gx라고 하는 친구의 계산된 안쪽에 있는 식의 형태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x일 때 중근을 가지면서 접하고 x 빼기일 때 교점을 x축과 가지니까 이렇게 정의가 될 거라는 거. 됐죠? 자, gx는 원점을 지나니까 mx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fx는 이대로 정의가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개수 비교가 가능해지겠지. 됐죠? 이렇게 하나 끝. 됐죠? 15번은 시간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게, 이건 딱 진짜 전형적인 딱 수투 유형의 문제거든. 수투 유형. 이거는 미적으로 넘어가기도 좀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미적으로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냥 딱 수투 내용이야. 수투 문제인 거고 그냥 전형적인 문제인 거고, 여기다가 두 번째로 뭐 해주면 돼요? n의 값이 2일 때 n의 값이 3일 때로 전개해주면 되겠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고치기 고쳤어? 처음에 맞았어? 아니 틀린 거야? 찬영이 안 보여. 틀렸어? 어디까지 썼죠? 뭐 자, 한 타임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작아야 너무 아깝잖아. 자로 아니야. 이거 15번 좀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연습 좀 해. 연습을 해야 돼. 생각보다 똑같은 유형은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 그것뿐이야. 단 하나 이유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양이 많은 건 맞지만 일단 그렇게 고민된다. 19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좀 막 녹이고 있는 느낌들이 아닌데, 아직 실력들이. 그런데도 이제 고3 거를 갖고 왔던 이유가 뭐냐. 난 솔직히 이거 처음 해봐. 2학년 상태에서 이거 나가자고 하는 게. 근데 일찍 좀 노출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어차피 내용 다 나갔잖아.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야. 이걸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나는 이거를 시간만 주면 풀 수 있구나. 이게 하나가 핵심이야. 우리 지금 솔직히 처음에 계획은 끝에까지 다 해보겠다고 하거나 막 반절을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나한테 A1을 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만약에 규칙성이 없어. 실제 규칙성이 없어. 계속 계산을 해야만 해. 계산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 근데 3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 30번째 항.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계산을 해야 돼. 진짜 계속 계산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이 30개가 있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산식이 바뀌는 거야. 눈에 딱 보기에도 그래. 이렇게 내진 않겠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니까. 그치? 근데 30개가 실제로 있어. 그러면은 딱 대번에 알잖아. 늘 때마다 바뀐다는 건 알고 있지. 근데 30번째를 구하라. 근데 덧셈 뺄셈 수준이야. 그렇게 물어봐도 오답자가 나온다니까. 연산실수 말고도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 내용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31개잖아. 근데 지금 31번째가 나오려면 그 전항이 뭐여야 되는데? 짝수 번째에서 들어가는 예로 들어갔었어야지 다음 항이 홀수 번째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럼 그 전항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69가 나오려면은 1을 더했으니까 그 전이 마이너스 68이어야 되겠고, 그럼 정리하면은 첫 전항 30번째 항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60 70이어야 되지? 내가 잘못 얘기했어. 마이너스 3분의 7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9번째 항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30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30번도 안 걸리네. 야 얼마 안 걸려. 27번째면 나오겠네. 근데 문제는 연산 실수를 제외하고 얘기하자고. 근데도 못 푼다니까 문제는. 근데 저는 거꾸로 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하면은 A1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돼. A1은 A1을 자꾸 정리한다고 했으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A-2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또 3을 곱했으니까 세 번째 항 형태는 A- 이렇게 5 하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네 번째 항은 홀수 번째니까 똑같이 들어가면은 3분의 1A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랑 진행을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돌리다 보면 어떤 규칙성이 나온다는 건데, 규칙성이 나오는 건 우리의 기대인 거고, 규칙성이 순환 형태인지 그렇잖아. 12개의 순환 형태인지 8개의 순환 형태인지 2개짜리의 순환 형태인지 모르긴 몰라도 어쨌건 순환 형태 아니면 어떤 규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렇지 않아? 그것만 공부를 하자는 거지. 그걸 하는 시간이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아까 전에 있었던 15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금 도형 그래프들도 마찬가지. 조금 더 21번은 이게 이 문제가 연속 개념을 빼고서 물어본다면은 일단은 당연히, 그래서 연속 개념을 빼고 얘기한다면 고1 킬러로 분리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일단은 가볼게요. 그래서 좀 개념에서 예전 건데 좀 들고 갔으면 하는 거 좀 얘기를 해볼게. 예전 교육 과정이기는 해. 중심이 루트 2, 2루트 2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3보다 좀 안 되네. 그럼 1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겁니다. 됐죠? 그때 누가 있어? y는 절대값 x 빼기 t 더하기 t가 있어. 얘는 뭘까? 어떤 그래프일까? t, t. 근데 절대값이니까 V자 그림의 형태까지는 인지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왼쪽의 기울기가 1마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했다고 칠게. V자 그림으로. 됐죠? 이 정도는 괜찮죠? 됐지? 그럼 다시 설명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꼭지점으로 명명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꼭지점이 t, t V자 그림의 그래프의 형태로 정의가 될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야 돼. 뭘로 바꿔줘? 꼭지점이 어디? y는 x 위에 있는
V자 그림. 딱 요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게 왜 예전 교육과정이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ET로 바꿨어. 그럼 직선이 달라지는 거야. Y는 EX 위에 있는 그래프로 바뀌어. 그래서 얘에 대한 개념을 어차피 나도 똑같아. 그냥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점 자체가 T, ET라고 V자, 그러니까 좀 그림이 좀 더 가팔라지는 것 뿐이야. 대신 여기를 지나겠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X 앞에 개수를 줬다면 V자가 좀 더 구부러지겠지만 궤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꼭지점이 Y는 2X제곱 위에 있는 거야. 그럼 Y는 2X제곱이면 그래프는 아래로 고르기 포물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V자 그림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킬러 문항의 초입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입력이 돼줘야 돼. 근데 유사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얘가 좀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기는 해 사실. 근데 어쨌건 이 개념이 잘 안 쓰이거든 현 시점에서. 근데 언제는 나와도 상관없고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이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들 따위를 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런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비슷한 거 나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꼭지점이 이 위에 있으면서 계속 V자 그림의 형태가 움직이는 거지. 됐죠? 근데 내가 연속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이때? 갔으니까 2개가 되겠지. 2개 이게 중요해. 교점이 2개 하다가 언제? 딱 이때. 근데 여기서 질문 M이 4 나왔다 는 없어? 그래 M이 왜 4 나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들고 가서 그래. 해결은 됐어? 해결 안 됐어 이거? 오케이 가볼게. 어쨌건 간에 자 봐봐. 지금 이렇게 가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하다가 이때 몇 개야? 이때 몇 개? 3개? 됐죠? 3개? 넘어가면 몇 개야? 지금 교점이 3개잖아 이렇게 V자 그림일 때. 여기 하나, 둘, 3개잖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우극으로 넘어갔어. 그럼 교점이 몇 개야 돼? 4개가 되겠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됐죠? 됐어요? 그러다가 4개 되다가 이때 교점이 몇 개야? V자 빨간색 잘 봐. 3개지. 그럼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야? 2개잖아. 이렇게. 여기서의 교점이 발생이 사라졌죠. 됐어요? 그럼 2개가 올라가다가 2개가 이렇게 2개 계속 2개잖아. 2개 이렇게도 2개야. 이렇게도 2개죠.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연계가 발생을 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어? 일단 여기 한 지점, 그리고 여기 2지점, 여기 3지점. 됐어? 그래서 m의 값이 뭐가 돼? 3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딱 좋아. 근데 그래프에 대한 개형의 이해와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따르는 극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기가 너무 좋은 문제야.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좀 약간 쉽게 나온 느낌인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쪽도 공략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문제가 뭐야? 그래서 결국 x값이 k일 때의 함수값과 우극에 대해서 우극이 더 큰 걸 얘기를 하고 싶대잖아.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갑니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가 되다가 3개, 4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2개가 되다가 2개 하다가 나중에 0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더 커지는 형태는 여기밖에 없어. 그치?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솔직히 원래 이렇게 몇 개를 얘기하는 그래프들은 무조건 뭐가 등장해야 돼? 몇 개, 자꾸 몇 개 이게 등장을 해야 되거든 원래. 맨날 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기서 얘기하는 FT의 그래프가 무조건 등장을 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걸 등장을 안 시켜도 되게 생겼어. 왜? 여기가 이미 어차피 그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때 이 직선 이름이 기울기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2t는 0에 대한 그래프가 중심 루트 2, 2루트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로 세워주면 끝. 됐어요? 안 됐어? 참 신빙성 있는 얘기네. 해봐. 진짜로 이게 절대 이 정도 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지금 공부할 거리가 진짜 많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근데 이게 되면은 또 다른 게 돼. 당연히 이제 지금 수투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연속 개념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갑시다. 돌아오는 마지막 오늘 거는 최대한 해볼게. 일단 최대한 해보고 마지막 거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몇 회냐? 5회지. 6회 거까지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오늘 6회 거까지 중간까지 일단 최대한 갈게. 가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기만큼까지 끊어낼게. 그리고 앞에 1, 2, 3, 4, 5회 안에서 내가 문제를 발췌를 해서 테스트를 보고 풀이를 다시 들어갈게.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근데 얘는 쟤는 그냥 두면 진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니네 그래도 좀 그래도 지금 좀 하는데 쟤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토요일 날 봅시다. 토요일 날 보고 안 되면 일요일 날 또 불러야지.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알겠죠? 1월 몇 시요? 토요일 오늘 1월 몇 시요? 왜 무슨 걸 가정해 줘? 토요일 날 못 와 어차피. 일요일 뭐 일찍 와가지고 뭐 늦게까지 하나 가지. 그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일단 지금 요거 너무 아까워서 내용이 수투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간 사람들도 쓸 수 있게 조금 얘기를 할게. 요것만 전제만 둘게요. 하기는 했었어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fx가 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는 거야. 됐죠? 됐냐고. 아니 근데 그냥 외워요. 아니 이게 필요가 없어. 지금 이것만 알면은 그냥 끝날 문제라서 그래. 근데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야. 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야. 그리고 또한 요 x자리에다 0을 대입한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에 대한 계산 결과는 0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어진 문제는 그냥 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뿐이지 얘가 왜 그런지가 도움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가볼게. 실수 전체 집합인 연속인 fx에서 gx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 연속인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gx가 뭐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일단 얘기를 나눠놨고요. 그리고 fx는 극대값 1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은 주어진 gx를 우리가 써져 있는 저 식대로 방금 얘기해서 정리한 식대로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게요. 즉 g'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f의 x가 되겠고 이쪽은 1 빼기 f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거 한 줄 때문에 그래. 이거 한 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인 건 알고 있는데 얘가 그냥 안쪽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됐다고 잡자고 그냥. 됐죠? 여기서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잡고 가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 G'X는 어차피 G'X 정의 자체가 일단 처음에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을 한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가 되겠지. 됐어요? 됐니? 됐어? 됐냐고.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3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G'X는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3이 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아직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정보를 조금 더 끄집어낼게요. 하나 더 뭐가 나와? 주어진 X값이 양쪽이 끊어져 있을 때 어차피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GX가 그러니까 주어진 GX에 대한 계산 결과는 어차피 연속일 것이고 그대로 X자리에다가 0을 그대로 대입을 연속인 거 상관없구나. 0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줬을 때 0을 대입하면 뭐가 돼? 여기는 0 빼기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가 되겠고 아까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었으니까 하나 더 G의 0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라는 정보가 하나 나와요. 됐죠? 다시 한번 이때 GX라고 하는 친구가 GX가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G'X도 어차피 지금 3차 함수를 미분한 형태니까 얘네들도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에 의해서 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둘이 같으니까 뭐가 나와 이번에는 F의 0의 값은 또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대요. 또한 정보 하나 더 이때 fx의 극대값이 몇이래?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내줄 수 있는 정보의 다야. 정보의 다야.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좀 내가 걱정하잖아. 계속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으면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걱정을 많이 하지. 요거.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3차식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항을 가지고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켜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이게 나쁜 방법이냐? 안 그래 당연히 이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정보가 여기 앞에 송글송글 있잖아. 그럼 하다못해 fx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먼저 잡은 다음에 뭐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높은 확률로 그런 문제는 유의일 것보다는 그래프로 문제의 상황을 파악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게 핵심인 거지. 자, 일단 어쨌건 간에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어차피 G'이라고 하는 친구 주어진 이 값이 어차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인데 하나 더 이때 G'0은 어차피 1을 만족을 하겠지. 됐어요? 그냥 X에다가 0을 대입을 한 거야. 그럼 F의 0이 0이니까 G'0은 1을 만족을 하겠지. 근데 G'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 번만 갈게. G의 0은 0. 그냥 주어진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와서 G의 0은 0이었어요. 다시 F의 0은 0.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어차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0을 대입해서 0이 되게 세팅을 했어. 그리고 이거는 문제에 써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0을 그냥 한쪽에 대입했더니 G' 0이 1이 나온 거야. 그렇게 특별한 걸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이제 가볼게. G'X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G'X가 어차피 0,1을 지나잖아. 0,1을. 근데 0,1을 지나는 아래로 몰려있는 포물선이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 그치? 개형이 어떻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뭐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겠지. 꼭지점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위쪽에 아예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 이거를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해설지를 읽어보면은 딱 세 가지의 유형만 나오거든. 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뭐가 가능한 거야? 1일 때 하나, 둘, 세 개를 다 해보셔야 하고, 마찬가지 여기는 뭐가 가능한 거야? 1일 때 하나, 근데 너무 겹치긴 한다잉. 꼭지점 여기 위에 있을 때 이걸 다 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1일 때 이렇게 있는 걸 다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안 됐어? 9개밖에 안 돼. 여기 2개 뺀다고 치면 7개밖에 안 된다니까? 야, 주관식이 아니라 칠지선다라니까, 칠지선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이런 느낌. 그런데 봐봐. 내가 이게 칠지선다고 뭐고 간에 이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학습하기 시작하면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야. 빨리 실패해야 다음 게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가지수가 많으니까 멈춰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그려준 그래프가 G'X잖아. G'X지. 근데 G'X는 어떻게 생겼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주어진 나 쳐다보고 있는가? 왜 날 쳐다보고? 그게 이상한데?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얘 쳐다보고 있으면은 눈이 잘못 간 건데? 일단 G'X가 이렇게 생겼다며. 근데 G'X는 어떻게 생겼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어떻게 했대? 위쪽으로 한 칸 올렸대. 한 칸 올렸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됐어요? 아니 이 왼쪽에 이 그래프가 G'보다 한 칸 내려가 있었어야 fx 빨간색이 fx 그래프가 그래야 한 칸을 올려서 얘가 될 거 아니야 하얀색이. 다시 한번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대? 뒤집어서 한 칸을 올린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 칸 내려서 대칭이게 생겨야 즉 누구? fx의 그래프가 빨간색처럼 생겨야 뭐가 가능하다?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냥 그대로 한 칸 올리고, 오른쪽 얘는 0보다 클 때는 뒤집어서 한 칸 올려주면은 그래프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됐어요? 뭐 오할 거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내었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존재한다 뿐이야. 야,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울 이유가 없지.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돼? 한 30가지 정도 돼. 30가지 정도 돼. 근데 그 30가지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섞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 정도 대략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한 칸을 내려주자고 했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지. 다시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왔겠고, 얘는 내려와서 뒤집혔으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처럼 움직였겠지. fx의 그래프.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가조건에서 fx의 극대값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극대값이 1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요? 됐어요? 얘네들은 극대값이 1인데 얘는 극대값도 없고 fx가, 얘는 극대값이 1인데 0이잖아 지금. 근데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이 그림이 맞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 그림에서 파생하는 거에 대해서 뭔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얘의 극대값이 1이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하얀색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 얘를 일단 한 칸 내리자고 했지. 그치? 한 칸 내리자고 했던 거 맞지? 한 칸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걸 뒤집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fx가 이렇게 생겨야 돼? 당연히 아니지. 여기서 접하게 생겨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내려가서 이렇게 원래 있던 아래로 내려오는 포물선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됐어요? 이 빨간색까지 생각이 낮은 다음에 그 뒤에 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상황을 이해됐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 전에 뭘 이걸 하고 뭐 안 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키포인트는 일단 얘기한 것처럼 여기
주어져서 써져 있는 요식 정리한 거에서 얼만큼 다 따라서 내려왔는지 먼저 저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이렇게 할게. 지금 저쪽에 재우기까지 수투 부분이 정리가 되잖아. 내가 편집을 해놓을게. 시험지처럼 한 6문제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일단은 범위는 지금 우리가 한 5회까지만, 알겠죠? 5회까지만. 문제 범위는 수투만.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이런 것만. 수1을 왜 배제하자고 하냐면은 얘네들이 시험 보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에서 수1을 내가 넣으면 결국 넣을 게 수열밖에 없어. 근데 수열을 지금에 와가지고 거기에다 시간 쓰기 좀 아까워.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연속 이런 것들 얘기들 위주로만 쌤이 편집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시험을 일단은 1회를 볼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없이 볼게. 오케이? 시간 관계없이 1시 반부터 나도 들어와 있거든. 1시 반부터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서 그 다음에 되면은 그날은 그냥 그대로 하원. 오케이? 그냥 그대로 하원하고 시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거기 시간 맞춰가지고 일단 뭐 해야지 뭐 어떡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뒤쪽으로 맞춰서 하든가 아니면 일요일날 땡겨서 하든가 뭐 해야지 뭐 어떡해. 일요일날 일찍 와서 해야지 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지 뭐. 그렇게 하고 만약에 토요일날 저기 한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문제 풀 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이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됐죠? 아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가 이거 동의하면 근데 나름에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사실 계획이 4회였다니까. 원래 계획은 4회였어. 4회만 나가려고. 근데 4회만 나가도 절대 적은 양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도 그게 지금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리를 잡는 데까지 내가 시간을 쓴다고 하면 더 좋은데 뭔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나는 쌤은 솔직히 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나는 자습시키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불러가지고 자습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 왜 시켜? 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봐봐. 되게 많이 시키잖아. 찬혁아 내가 그렇게 자습을 많이 시키지 않지 않아? 그치? 쟤는 저렇게 느낀다니까? 왜냐면 쟤는 다 하고 갔어 맨날. 시간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 기출도 와가지고 이번 시험 그냥 기출만 보고 가지 않았어?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 차이야 솔직히. 왜냐면은 이번 시험범 대비할 때 계속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하면은 냅두자. 더 알아서 오겠지 하는 느낌으로. 근데 또 그게 또 성이 안 차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런 차이인 거지. 일단은 그렇게 갑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준비 좀 해봐. 알겠죠? 문제 다 전체적인 거 보면서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애매하네. 지금 쉬면 끝날 것 같은데. 야 근데 그리고 이거 4번 이상해.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따로 물어보지 못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그냥 양면을 제곱하면은 5 사인 제곱 10 사인 코사인 더하기 5 코사인 제곱이고 우변은 2 맞지? 뭐고? 왜? 근데 2를 2 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잠깐만. 야, 나 왜 아까 안 됐어? 왜냐면은 2가 2 곱하기 1이니까. 야,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3 사인 제곱 더하기 10 사인 코사인 더하기. 야, 왜 이거 돼? 왜 되지? 내가 이쪽에 5를 왜 안 썼냐? 멍청한 새끼. 아우. 이렇게 했었어도 되겠네. 근데 내가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 5를 안 썼네 지금 보니까. 아유 씨. 그래서 나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원래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풀이 방식이 코사인을 양면에다 곱해서 탄젠트 더하기 1,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분의 루트 2로 바꿔주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5 곱하기 탄젠트 제곱 2 탄젠트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분의 2인데 2가 넘겨주고 어차피 얘가 그러면 1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찢어졌잖아. 근데 어차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1의 값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게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이런 차라리 머리 클 것 같아. 일어나. 아니 fx가 이런 거야. fx는 이차함수가 아니라 연속인 함수. g 프라임 x가 이차함수. 지금 12번 풀. 12번. 풀이 모르는데. 맞았어? 좀 쫄해. 이거 좀 X같아. 이거 조리제법 해가지고. 조림식 모르겠다고. 아 이거 그냥 넣어봤어. 넣어서 안 돼 이거. 1인가? 1이라고 봤어. 아니야 이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1, 4, 5 넣어가지고 원래 더 왔어. 한번 했는데 저기 분노 B가 근해 공식도 써야 되고 아 맞아 생각 근 사이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 왼쪽 문제입니다. 21번. 아, 5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미 정답이 나왔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옆에 거 더 봐도 될 것 같아. 그걸 연습하려면 새로 그려봐야 돼. 자꾸 새로 그려봐야 돼. 찬영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그려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지금 그 정도의 글밥이면은 연습을 하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거든 지금. 봐봐, 좀 시간 주면 될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지금 찬영이는 이 얘기가 조금 들릴 거야. 지금 그 내용이 취합된 상태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베스트 형태가 동현이 봐봐. 같이 보고 일단 얘기할게. 지금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은 4차를 가지고 구부렸을 때 지금 극소값이 4개가 발생을 할 건데 얘가 뜻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근데 얘가 뜻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X축으로 K,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내려서 접어 올리는 걸 생각을 했다면 조금 늦어. 뭐냐면은 결국은 Y 좌표가 마이너스 K인 지점에 X축이 발생하는 느낌이어야 돼. 봐봐, 차이가 이런 느낌이 있어. 일단은 도함수를 먼저 끌어가 볼게. 그럼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빼기 24x고 12x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이 0, 1이 되잖아, 경계점이. 됐죠? 증감에 의해서 그래프는 뭐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됐죠? 점까지는 등장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됐죠? 됐지? 여기까지 등장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림의 개수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꼭 개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은 주어진 문제에서 y는 절대값 fx 빼기 k가 의미하는 것이 이 주어진 그래프를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됐어요? 예를 들어 fx 더하기 1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한 칸을 올렸다는 얘기야. 됐지? 2면은 2칸을 올린 거야. 3이면 3칸을 올린 거고 마이너스 7이면 7칸을 내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뒤쪽에 있는 결국은 이동 자체가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상황이잖아 현재. 그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의 Y좌표를 축으로 그냥 갖는다고 생각을 해봐. 됐어요? 여기서 경계점을 왜 주냐면은 봐봐, 만약에 플러스 1이었어. 그럼 그래프를 새로 그려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라는 거지. 한 칸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접어서 올려서 가지고 갔어.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어차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만나는 선들이랑의 얘기일 건지, 올라오는 극대일 건지, 내려오는 극소일 건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야. 더 복합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접선 얘기가 나오거나 넓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제일 일반적으로는 빨간색처럼 이 교점의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노란색이, 우린 지금 노란색만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노란색을 원하는데 결국은 그럼 문제 얘기가 좀 바뀌어야지. 결국은 무슨 말인데 어차피 접어 올릴 거니까. 교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교점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풀고 접선의 길이가 여기게 안 들어가고 만약에 뚫었어. 그럼 접어 올린 순간 무조건 극소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그 느낌이 살아있다면은 결국은 이제 취합해서 연습이 되면 이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지. 어차피 X축이 어디에 왔을 때 교점이 4개 발생돼? 1, 2, 3, 4일 때 발생한다고. 됐어요? 그 얘기까지 정리가 돼서 그럼 넘어가면 그럼 그래서 4개가 되는구나가 정리가 되겠고, 만족하는 K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K가 1, 2, 3, 4가 되는 경우가 되겠지. 됐어요? 조금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중에서 동현이도 지금 그 정도 개수면은 요런 생각이 접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기까지. 경험이 좀 많아. 계속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승현이는 오히려 그림이 너무 없어. 그리고 선민이는 그림이 너무 늦게 나왔어 지금. 좀 그 차이거든 봤을 때는. 근데 얘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하 문제가 좀 대표적이었어. 22번은 좀 약간 얘기 결이 좀 다르기는 한데 21번에서는 확실히 그것들이 취합돼서 본인들의 생각이 정리가 됐다면은 그래프는 나왔어야지. 어느 정도의 좌표는 나왔어야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상황이 그런 이유,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가 정리 끝인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 많이 접어서 정리 좀 해봐. 우리도 많이 나오는 거고 수투 시험 범위는 기말에 되겠지만 엄청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좀 이해되시죠? 그냥 간략하게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가 좀 늦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1회부터 5회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회부터 5회까지 중에서 현재 시점에선 6개에서 많게는 한번 꺼보고 한 8개까지 한번 얘기를 물어볼게요. 대체적으로는 당연히 사점짜리 위주로 물어보도록 하고 고난이도 문제는 다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뭐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